안녕하십니까.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중요한 뉴스만 몇 가지 모아서 이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가치 추락, 아프간 출신 테러가 있었습니다. 거짓 깃발 가능성, 그리고 이민 차단, 분열되는 미국, 베네수엘라 공격 적법성 논쟁,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서학 개미가 문제다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고 결국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런 겁니다. 물론 2022년 이전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많은 돈을 찍어냈죠.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똑같은 비율로 이제 돈을 찍어내면 어떤 화폐가 가치가 더 빨리 하락하는가? 당연히 한국 화폐 가치가 더 빨리 하락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제 규모 자체가 그렇고 화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2022년 이제 코비드가 이제 좀 끝나가고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이죠. 이때 미국 너무나 많은 돈을 이제 풀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좀 쪼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2년 이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원화 가치 하락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대비해서 이제 한국 경제 규모도 작고 또 미국 달러나 일본 엔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원화는 신뢰성도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더 빨리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한국의 M2 이제 원화입니다. 이 M2의 이 회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깝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소식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논쟁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달러 이제 M1, M2 이것에 비해서 거의 10배, 15배, 심지어 20배 이 정도로 이제 회전율이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다른 무언가를 사거나 아니면 해외로 빼돌리는가 이런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보유 의지가 없는 거죠.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자마자 이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무엇을 외국에 가서 사거나 이러는 거죠. 돈 세탁 용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의 원화 이제 한국의 M1, M2가 이제 빠르게 회전되고 있다. 이 뜻은 원화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원화를 사면은 바로 이제 달러나 엔화, 위안화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불길한 소식이니까 계속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미국의 리퍼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고장이 나서 추락했다 이게 아니더군요. 미국 전투기가 이륙을 해서 이 통신이 안 되는 제어가 되지 않는 리퍼 드론을 미사일로 이제 요격을 해서 격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드론이 중국이나 북한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격추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통신이 되지 않는다 이 뜻은 중국이 이제 전자전 무기를 써서 여기 이제 무언가 쏘았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를 두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만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이 필리핀에서 이제 용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콜롬비아, 남미 일대, 멕시코 이런 데서도 용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금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포밥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돈 몇 푼 집어준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보면은 빳빳한 달러 뭉텅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집어주고 용병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발틱 국가들, 발틱 3국 그리고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미워도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러시아 저가의 에너지도 사고. 그런데 대러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들 역시 러시아와 이제 교류가 차단됩니다. 큰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고 그 다음에 EU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 무기를 개발하고 발주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캔슬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도 이것을 경제성이 있게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개발만 하고 캔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Industrial Capacity,
자, 어떤 무기가 이제 디자인되고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성 있게 그다음에 양산을 해서 미군에 공급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무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탱크 한 대인데 뭐 한 40억에 만들 수 있는 탱크를 예를 들면 이제 뭐 100억에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미군에 공급하면 미군의 이제 펜타곤의 재정에 이제 엄청난 데미지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캔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패 문제도 있지만은 산업 역량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국경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아프간 출신 테러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렸는데 바이든 시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도강에서 넘어온 사람들 미국 국경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이 오바마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한 십몇 년입니다. 이 배후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가 이 서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 유색 인종들을 대거 집어넣어서 서구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서구가 공격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국가들, 뭐 시리아, 리비아 이런 데서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이 국가 자체가 이제 공동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격과 침투가 용이합니다. 결국 뭐 시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국가를 해체하고 난민이 발생하면 받아주면서 빼돌린다. 뭐 우크라이나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한 800만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들을 대거 받아줬는데 여기에는 농업 자본이 배후에 있다. 뭐 저도 이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미국 농업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진짜 이제 복받은 나라입니다. 막 비옥한 농토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저가의 노동력이 들어와서 손으로 일일이 뭐 딸기도 따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받아들였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은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규모의 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들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농장에 수백만이 있습니다. 뭐 1000만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농장은 손대지 않겠다 이미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농업 용도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영상들 보면은 정말 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기가 차죠. 어떻게 이 국경을 열고 아무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농장에서만 일을 하면 뭐 좋은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미국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떠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미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뭐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사항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은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기존에 오래 살고 있던 사람들 이들을 추방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뭐 여러분들 이 바이든 시절 때 있었던 거 정말 믿기지가 않죠. 자, 국경을 허물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온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여기에다가 뭐 총을 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뭐 사실상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자, 이 독일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이제 복지 수혜자가 66%는 외국인이다. 이 독일 역시 한 2012년부터 이제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면은 독일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이제 알라신에게 절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복지 수혜자 66%는 외국인이다. 독일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오면은 난민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복지 수당만 받아먹고 그냥 퍼져 있는 겁니다. 프랑스,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바마가 들어서고 이제 컬러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남미 이런 데서 색깔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대혼란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대거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미국과 이제 유럽이 받아줬습니다. 2010년대에는 유럽이 가장 많이 받아줬습니다. 이것이 유럽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민에 반대하는 뭐 세간에서는 극으로 분류됩니다만 이들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아프간 출신이 이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간 정부군으로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탈레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간 정부, 이것은 뭐 제가 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프간 정부군들 상당수는 아프간 출신이 아닙니다. 무슨 스탄 국가들 혹은 다른 순위 아랍 국가들, 투르크족들, 이들이 와가지고 쿠르드족도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미국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이 아프간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프간이 손쉽게 무너지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들 어차피 아프간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아프간 주민들을 뭐 자신들의 뭐 백성이라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오면서 이제 대거 도망을 갔습니다. 일부는 이란으로 갔습니다. 이란에 가가지고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뭐 어떤 무엇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12일 전쟁, 여기서 이란의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 미국의 용병으로서 이란에 침투된 거죠.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또 미국에 데려오고 살게 하다가 미국이 필요한 곳에 용병으로 또 파견을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파견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제 쉽게 뭐 미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은 그다음에 용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 시애틀에 있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 와 가지고 미군을 쏘았습니다. 무장 상태도 아닌데 그냥 테러를 저지른 거죠. 결국 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런 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인들이 엄청 붕괴했죠. 미국의 젊은이, 미국의 군인이 아프간 놈이 쏜 총에 맞고 이렇게 이제 저 세상에 갔습니다. 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를 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문제를 야기한 것이 누군가, 뭐 근본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지 W 부시 때 아프간을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 시절에 이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프간 이미 뭐 카불 주변에 다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중 일부를 빼돌리기 위해서 법안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 이제 진짜 그 법안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바이든 행정부 때 아프간에 있는 미군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미국으로 빼돌렸습니다.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자, CIA 지지를 받는 제로 유닛 소속으로서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탈레반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작전을 했습니다. 미국의 용병이죠. 미국의 용병이 미국에 와서 테러를 저지른다. 좀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깃발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뭐 아프간 출신이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 자,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정서는 이제 더욱더 이제 반이민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뭐 좀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이민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저는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꺼려 하는데, 왜냐하면 이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처음에 최근에 들어온 이제 불법 체류자들, 이들을 대거 쫓아내고 미국을 안정시키는 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농장에서 사실상 노예 노동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 들어와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불법 이제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범죄자는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제 불법 체류를 오래 하고 아이도 낳고 자식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다. 정말 쫓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쫓아내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는 결국 이제 자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쉽게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미국 사회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모, 그 사이즈 이상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사회가 상당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이슈까지 더해져서 사회가 이제 점점 더 분열되고 있는 거죠. 히스패닉 내도 그렇습니다. 히스패닉 내에 보면은 뭐 쿠바나 베네수엘라 이런데, 좀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는 스페인 후예들입니다. 스페니시들이죠. 자, 이들은 다른 이제 이 인디오들이나 메스티저, 이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보면은 멕시코에서 넘어온 이제 불법 체류자들, 이들은 좀 인디오들과 섞여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에 조인해서 이런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서 쫓아내고, 이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일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스페니쉬와 또 남미 원주민과 섞여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렬히 저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패닉 내에도 이렇게 라티노 이렇게 막 분열이 되어 있고, 또 미국 사회는 유색인종, 백인 이렇게 또 분열이 되어 있고,
이 제국이 쇠퇴할 때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심각해진다는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건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제3세계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험 지역들입니다. 뭐 이란이라든가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난민들이 오고 이민을 한다. 이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입국부터 차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민 관련된 법안을 보면은 대통령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서 또 이제 민주당은 저항을 하죠. 인종차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메시 의원도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것은 뭐 트럼프나 바이든 이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조지 W 부시가 이제 원흉이죠. 토마스 메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아프간 출신 이제 정부군들 이들을 데리고 온데 이것을 막는데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심사를 완화하고 비자 발급을 늘린다. 이 시도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 이 비자 발급을 늘린다. 이것은 대체로 미국이 관리하는 용병 그리고 용병이 만든 가족 여기에 국한된 겁니다. 그냥 순수한 아프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제 바이든 시절만 해도 이미 아프간 철군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죠. 자, 그리고 이제 머저리 테일러 그린도 여기에 반대했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줘서는 안 되는데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결국 CIA의 에셋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미국 내에서 테러를 저질렀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짓 깃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배후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이 음모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음모론이 이제 범람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만든 가장 뛰어난 상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달러, 두 번째는 거짓말이다. 뭐 이런 농담이 있죠. 그 정도로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가치를 가진 이제 미국의 용병이 미국에 와서 이런 짓을 한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하고 그리고 니카라구아 하이티입니다. 이것은 2010년 이후 받아들인 것 그것과 상관없이 바이든 때입니다. 2022년 이후 미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미국 정부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이 있습니다. 홈랜드 시큐리티 그리고 뭐 정보부, FBI, 이민국, 뭐 외교부, 뭐 이제 국무부 다 있죠. 이들의 묵인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뭐 시리아 난민이 되고 오고 쿠르드 난민이 오고 우크라이나 난민이 오고 이것은 미국이나 서구 정부가 어떤 플랜을 짜고 계획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 백인 국가의 정체성을 깡그리 무너뜨리겠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제3세계로부터 이민 연구 중단. 자, 이민 중단을 이제 아프간에 국한하지 않고 제3세계 뭐 인도, 중국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들 나라로부터 이민자가 오는 거 반대한다. 저도 오바마 시절에 이제 수많은 뭐 중국 그리고 인도 이민자들이 오죠. 이들이 뭐 주변에 와서 집도 사고 집값도 띄우고 그리고 멀쩡한 이제 쇼핑센터 가면은 과거에는 백인들이 했던 가게인데 가면 이제 중국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막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야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민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이것을 원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미국이란 사회를 이렇게 이제 극심하게 분열시킬 겁니다. 이민자들, 뭐 유색인종 안에도 이렇게 분열이 되고 백인과 유색인종 또 이제 흑인, 히스패닉 내도 또 뭐 라티노하고 이렇게 스페니시 분열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국의 말기 현상 같다. 제국 내부가 분열이 되고 누구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렇게 용병을 수입하죠. 이 용병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를 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뭐 이것이 이제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하면은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제 입국을 차단하는 거죠. 자, 지금 뭐 미국의 분열상 좀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람은 미국 원주민입니다. 미국에서 뭐 1000년, 2000년 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뭐 얼굴을 보면은 그냥 라티노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 영어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김새가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부족 관련된 신분증입니다. 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부족 시민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스 요원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 이제 원주민이죠. 인디안입니다. 미국 인디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시애틀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유색인종들, 뭐 트럼프에 좋게 봤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뭐 한인들도 좀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도 그렇습니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은 친척, 뭐 가족이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트럼프 때문에 뭐 이제 일이 안 풀린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불만이 확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인들, 뭐 백인들 경우에도 이 어떤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미국적이지 않다. 뭐 90년대만 해도 미국은 관용과 포용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 이렇게 뭐 유명했습니다. 세계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관용성, 포용성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인들도 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그세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앞바다의 선박을 공격하는 거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헤그세스 그리고 펜타곤은 충분한 증거, 이들이 마약 밀매범이다 이런 충분한 증거를 공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반 공격이 시작될 때 헤그세스는 이제 생존자를 남겨두지 마라. 전부 이제 제거해버려라. 그래서 어떤 배를 타격했는데 2명이 생존해서 이렇게 바다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실이 가가지고 뭐 헬기 타고 갔겠죠. 그 사람들까지 제거해버리고 이런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 범죄입니다. 저항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뭐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이들을 향해서 군대가 이제 미군이 직접 해친다. 이것은 이제 전쟁 범죄에 해당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을 좀 보면 뭐 야 뭐 마약범들 해치는데 무슨 전쟁 범죄가 있냐 다 쓸어버려야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한국 사람들 이야기고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민주당은 이것을 이유로 헤그세스를 끌어내릴 그를 이제 생각까지 하고 있죠. 자, 이 배를 파괴하는 거 어쨌든 이 배가 마약 선박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령 마약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들을 정선시키고 체포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제 무력 자산을 지금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선 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해서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에 뭐 캘드모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까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실팀이 가서 생존자 2명을 제거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체오로드 이 친구는 뭐 변호사입니다. 이 암체오로드는 뭐 절대로 좌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불만이 아주 이제 고조되고 있는데 이 헤그세스를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런 꼴은 이제 보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군 주한미군으로도 있었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변호사인데 자 합참에 있으면서 이제 전쟁 수칙이 있습니다. 교전 수칙이 있죠. 이것에 따라서 이제 군인이 활동을 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미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냥 날려버려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네바 뭐 여러 가지 룰에 따르면은 전쟁 범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착잡한데, 이 헤그세스가 나중에 이제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 상원, 하원을 이제 장악하게 된다면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뭐 완전히 봉쇄하고 심지어 뭐 영공까지 차단한다 뭐 이런 계획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진짜 공격을 한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네수엘라 뭐 인구 지금 뭐 3천만 국가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장기간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마두로는 이제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친미 국가로 개조한다. 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포위만 하고 둘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다시 끝으로 슬픈 7월호가 올린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나르코 테러 국가, 마약 국가라고 해서 이제 조지려고 한다. 그런데 마약 관련돼서 베네수엘라, 물론 남미 국가들 마약 관련돼서 자유로운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그 강도가 낮은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마두로가 이제 마약 관련되어서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약 관련돼서 핵심적인 나라는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멕시코, 이제 에콰도르 이런 국가들입니다. 물론 밑에 이제 뭐 이 볼리비아 이런 국가도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르코 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약과 전쟁을 한다. 이것은 미국이 그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테러리즘과 전쟁을 한다. 이 경우 미국이 테러리즘 배후에 있다. 이런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이야기가 나오면은 미국이야말로 대량 살상 무기 사용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가입니다.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그렇습니다만 사담 후세인이 화학 무기를 이용해서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사담 후세인에게 화학 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들을 공급해준 단체, 영국 MI6 그리고 미국 CIA입니다. 이건 이미 공식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확인이 된 사실이죠. 이건 엄청난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를 때려가지고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또 이제 전쟁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